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동안 고교 입시 설명회만 다니다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온 것 같네요. 사실 어떤 소개를 이 짧은 저희가 원래 보통 작년에는 60분 동안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40분인데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짧은 40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광주에서 이렇게 4개 과기원 다 모여가지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다른 IST 대학 팀장님들 하시는 내용 들으니까 그 IST 대학들 장단점이 사실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저희 차례 아까 바로 앞에 우리 대구 팀장님께서 아마 IST 대학 장점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뭐 20만 평이란 부지에 굉장히 적은 인원이 그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것, 연구 장비 인프라 사용하는 것들 아마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 학생들 너무 이 자리에 잘 오셨고요. 사실 저도 4년제 종합대를 서울대에서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런 IST 대학들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곳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고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가능하니까 오늘 제 소개를 들어보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릴게요.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요즘에 제가 설명회를 다녀보면 정보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정말 대부분이고 많더라고요. 저도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개발자를 3년간 했었고 지스트로 이직한 지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지스트에 와서도 개발 업무를 4년 정도를 하고 이곳 입학팀에는 작년에 합류해서 작년 2022학년도 전형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어쩌면 여기 먼저 오신 팀장님들만큼 입학 업무 베테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 대학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소개를 한번 또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지스트 소개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긴장해서 하나 깜빡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 저희 팀의 가장 오래된 입학사정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부산에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스트만의 장점을 설명을 해야지 이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저희 학교로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생각을 잠깐 하더니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저희는 가장 적은 소수정예를 모집하기 때문에 약 200명 학생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저희 직원들이 이름도 다 알고 있고 교수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온 학생 중 한 명이 입학할 때 성적이 매우 우수하게 들어왔는데 1학년 1학기 때 약간 방황을 되게 많이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저희 총장 장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학팀은 책임감을 또 가지고 있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서 그 학생을 입학팀장님, 입학사정관, 교수님 다 1대1로 상담을 하고 심지어 경영진에서도 되게 이렇게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고 오히려 한 학기 만에 그 학생에게 한번 좀 쉬어가는 건 어떻겠냐 하면서 휴학을 한번 권유를 했고요. 학부모님과도 상담을 해서 아버지도 직장을 잠깐 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쉬는 시간 동안 국토대장정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멘탈을 가다듬고 저희 학교로 복학을 했고 그 이후로 쭉 졸업할 때까지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석박통합 과정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건 지스트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모집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스트의 이 소수정예 교육의 장점을 한번 오늘 제 소개를 보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연구 역량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을 평가할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TH와 QS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합순위 같은 지표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관의 규모, 졸업생의 숫자,
그리고 그 졸업한 학생들이 기업이나 대학에 들어가서 얻은 평판, 예산, 여러 가지 이런 규모적인 이유 때문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럴 때 기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이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문자 의미 그대로 해석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쓰시는 논문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피인용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저희는 그 지표에서 14년 연속 국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올해는 지금 4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에 하버드, 프린스턴, 인도 공과대학 이렇게 있고요. 2위, 4위를 세계적으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지스트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벽한 대학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연구 역량 하나만큼은 지난 14년 동안 국내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ST 대학은 소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이 됐죠. 그래서 저희 지스트는 그 의미에 매우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서울의 스카이 이런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숫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이 공간에 온 IST 대학 같은 경우는 200에서 700명 정도를 뽑고 있죠. 저희 대학은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200명을 뽑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저희 학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0명밖에 안 된다. 이걸 제 경험에 미루어 봐서 해석을 해보면 제가 행정 일을 하는 행정 직원인데 가끔 교수님들이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서원 선생님, 제가 지도교수 맡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시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는 학교 행정 프로그램이 지원 인력이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때로는 교과 역량 쪽에서 이런 학업 역량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저한테 문의하곤 하세요. 그래서 제 경험에선 되게 신기했습니다. 전 종합대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도교수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요. 지도교수님이 그 수많은 학생 중에 저를 특별히 기억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스트는 이런 게 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런 인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지원도 당연히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저희 학교에 와서 어떤 학비 걱정 때문에 학업을 좀 등한시하거나 그럴 일은 없고 오히려 꼭 좀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용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아마 알파벳 보시면 알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4년 연속 그 피인용수 1위를 했던 저희 전임 교원들이 직접 수업을 하는 이 강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의 수업의 질적인 면의 간접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스트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지향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무학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보면서 굉장히 진학 의지, 굉장히 특정과 연구를 지향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학생들이 1년만 지났을 뿐인데 전혀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또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렇게 면접하기 전에 이렇게 막 갈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대학을 목표로 이렇게 달려왔지만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주변의 동기생들 또 선후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꿈과 내가 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당연히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전공 선언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전공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 이유는 TO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저희가 200명 내외를 모집을 하지만 200명 내외가 모두 정보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 그냥 선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트랙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매 학기마다 전공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원하는 게. 그래서 쉬운 전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로 또 전과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 제도 중 하나인 레지덴셜 컬리지를 가지고 있고요. 총 4개의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G하우스, I하우스, S하우스, T하우스. 약간 해리포터 막 그리핀도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불과 여기 출발하기 전 지난주 이틀 전 목요일 밤만 해도 저희 학교에서 하우스별 체육대회 요즘 봄이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쇼미더머니처럼 랩 배틀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따로 기숙사 사감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율을 가지고 자치운영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우스 대항 체육대회, 봄나들이, 가을 야시장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지덴셜 컬리지가 중요한 거는 이런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제도도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캠퍼스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기들, 선후배, 교수, 직원들과 생기는 때로는 갈등들, 일들 이런 것들을 또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학교 오시게 되면 먼저 신입생 캠프 때 저희 학교 소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받게 되고요.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탐색, 기초 필수, 여러 인문학, 교양 과목들을 다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전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룰 오브 14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요? 룰 오브 14이라는 제도는 여러분이 전공을 비록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14과목까지만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의 한 과목이 보통 2학점에서 3학점 정도 되는데 14과목이라고 하면 많으면 42학점 정도가 되겠죠. 근데 보통 대학을 졸업하려면 130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80학점 정도는 어디에서 들어야 될까요? 바로 다른 주 전공, 타 전공, 아까 말씀드렸던 교양, 경제, 사회, 인문 과목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 이 부족한 학점들을 채워야 됩니다. 융합적 인재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굉장히 일치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융합적 인재를 기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는 사실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전공 학점이 되게 낮고 이런 융합적인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공은 원래 저희는 대학원 과정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연계가 잘 되고 있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 신소재, 지구환경공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명칭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또 CS 코스트리, AI 코스트리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들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전공들도 가지고 있고 특히 수학, 저희 학교가 수학 부전공만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 수학 경시대회 나가면 항상 저희 학교 학생이 전국대회 우승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상담할 때 오셔서 그런 사례들 이야기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또 AI 대학원인데요. 여러분 저번 정권 때 각 지역 거점별로 큰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광주광역시는 AI 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시게 될 그 기숙사 바로 도로 하나 건너서 10m 뒤편에 이 AI 인공지능 직접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이 작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3학년 내지는 4학년쯤에 이게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따 저희가 소개해드릴 뭐 연구 인턴이라든지 연구소 인턴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이곳의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AI 연구할 때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여기 데이터 센터도 대규모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 인프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연구소들인데요.
이 연구소를 제외하고 연구센터까지 다 합치면 사실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좀 더 큰 단위인 이 연구소들만 해도 7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연구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지스트 대학은 이제 역사가 10여 년 정도 되고 있는데 지스트의 역사는 내년이면 30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지스트는 뭐였을까요? 이런 국가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 단지였고요. 대학원 과정에 있는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14년 연속 피인용수 논문 지수 1위라는 그 지표는 이런 우수한 연구 인프라, 연구 환경에 의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비록 학부생이지만 이 연구소의 인턴 활동 모두 다 하실 수 있고 이 연구 시설들을 모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유사한데요. G서프라는 제도를 저희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달 동안 활동을 하고 오히려 이런 소정의 장학금, 6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타가실 수 있고요. 근데 이 2달 동안 학부생들이 이 연구실에 와서 어떤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우수한 논문을 쓴다거나? 사실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앞서 그 무학과 제도와 일치하는 것 같아요. 학과를 이렇게 고르는 것마저도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 안에 더 세부적인 분야인 내 연구 분야를 결정한다는 건 되게 신중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석사 생활을 하고 나서 후회해봤자 시간이 너무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 기간 동안 내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교수님 혹은 연구실에 컨택을 해서 약간 인턴을 해보면서 이 연구 분야가 나랑 맞는지 혹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이 박사님들이 나랑 좀 성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과를 되게 관측해 보면은 G서프 활동을 한 학생들은 대부분 그대로 그 연구실로 진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말은 연구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앞서 이제 다른 대학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런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2022학년도 신입생들 대상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 몇 년, 2년 선배가 소개했던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초청 행사에서 UC 버클리 서머 세션과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된 18학번 백건우입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스트리밍을 보고 계실 어떤 신입생분들 중에 혹시 UC 버클리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실 학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버클리는 이제 미국 서부에 위치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옆의 작은 도시고요. 거기에 있는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 연구 중심 대학교가 UC 버클리입니다.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포브스에서 미국 매우 유명한 경제 잡지에서 선정한 탑 컬리지 그리고 퍼블릭 컬리지 지표에서 1위를 달성한 적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요. 특히 이공계 쪽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탑 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한 탑스쿨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캠퍼스 사진, 이건 제가 찍은 캠퍼스 사진이고요. 학교가 건물이 굉장히 이쁘고 또 약간 경사가 있지만 숲이나 공원 같은 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캠퍼스였습니다. 버클리를 가면 이제 여름 학기 동안 최대 2과목 정도를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Physics 그리고 Biology, Computational Science, Mathematics 그리고 Chemistry 이렇게 그리고 인문사회까지 제한된 범위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강의를 선택해서 2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스트에 돌아왔을 때 전공 과목을 미리 더 수강을 하고 싶어서 양자역학을 수강을 했었고요. 양자역학과 이산수학을 수강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좀 더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강의 도중 사진인데요. 사실 지스트가 소수정예 학교다 보니까 6, 70명 강의를 들을 일이 잘 없어요. 근데 버클리는 또 물리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여서 양자역학 강의가 60명, 70명 정도 크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고요. 칠판도 4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필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도중에 이제 이건 질문을 받으시고 있던 교수님의 그 모습인데, 이제 한국과 다른 점은 질문이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 따로 메일을 드리거나 수업이 끝나고 질문 드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흐름을 끊을 정도의 타이밍에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그 질문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게 단점도 있겠지만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선 확실한 장점이 있는 그런 특이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이제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일본어도 적혀 있는데, 일본인 친구와 미국인 친구 이렇게 셋이서 그 학생회관에 모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양자역학을 수강할 때 저 혼자 한국인이어서 처음에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막막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옆에 앉아있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어서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과목도 들어보는 것도 어떤 챌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시험지고요. 시험 당연히 영어로 작성해야 되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지스트의 여느 시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크게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계절학기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오전 수업을 들으면 오후 타이밍이 완전히 비게 되는데, 버클리 같은 경우는 스포츠도 잘 돼 있어서 이제 저는 수영장을 정말 자주 갔고요. 4m 깊이여서 수영하기 굉장히 편했고, 또 최근에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에 스쿼시룸이나 헬스 기구들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버클리 안에 있는 구내 매점 같은 거고요. 저는 수업 중간중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때면 여기서 브리또나 타코를 먹곤 했었습니다. 음식은 여기 보면 제가 기름진 거 위주로 찍어서 건강에 안 좋겠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샐러드나 그런 것도 잘 구비되어 있고 뷔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스트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문제없는 식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어서 종강을 하고 나서 10일 정도 최대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나 골든 브릿지, 그리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이어서 그 구장 투어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의 이런 프리한 문화를, 이건 이제 제 친구가 흑인 댄스 동아리랑 춤추는 건데요, 길거리에서. 이런 미국 서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프리함을 굉장히 여행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서머 세션에 참가하면서 느낀 거는 유학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큰 경험이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미국이라는 막연한 곳 또는 해외라는 막연한 정말 아무 정보가 없는 곳에 혼자서 공부를 하러 나간다는 것에 굉장히 조금 위화감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정말 재밌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스트에서 제공받은 기회 중에 이 서머 세션에 참여를 해서 UC 버클리에서 수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도 학교에 입학하시면 2학년 때 이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건데, 반드시 얻으셔서 지스트에서 좋은 경험 해서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스트에 굉장히 평범한 학생 중에 한 명이고요. 특별히 우수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학생이고, 저는 마지막 말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유학에 대한 확신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유학을 장려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저희 모든 교직원들이 바라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누려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창업인지 진학인지 취업인지 모든 걸 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학생이 갔다 왔던 UC 버클리 학교고요. 저희 SAP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5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거기 가서 들으신 모든 과목들은 저희 지스트에서도 학점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머 세션 프로그램, 아까 학생이 갔다 왔던 건데요. 여름방학 동안, 계절학기 동안 약 2과목 정도 수강을 하면서 각각 미국 동부, 서부, 영국 주요 거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 여러 가지 체험들도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저희 지스트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소수 대학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누리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 다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하고요. 이 기준이 매우 낮아요. 토익으로 치면 약 780점 정도고요. 학점으로 치면 3.0만 넘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본분만 지키신다면 누구든지 다 누리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T 봉사단 저도 학교 때 모로코로 3달 다녀왔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제 돈 100원도 안 들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그래서 다 이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의 후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스트가 또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창업이에요. 저희가 매일경제에서 선정하는 창업하기 좋은 대학에 3년 연속 1위를 했고요. 그 안에서도 창업 지원, 창업 인프라, 창업 후 결과물 분야에서 1위, 2위 이런 지표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소개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건데요. 자꾸 선배들이 와서 창업 강연 계속 해주고 저희가 창업 프로그램 계속 알려주고 주변에 친구들이 창업 휴학을 하고 창업을 계속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창업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정지성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현재 실리콘밸리에 가 있고 그 자율주행 라이다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룬 대표님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젝트인 학부생들이 하는 무한도전 프로젝트거든요. 그 프로젝트명이 공식적으로 딴짓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저희 학교에 와서 꼭 공부 아니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봐라. 근데 우리가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나왔던 그 춤추는 영상, 그것도 여기에 나온 팀 이름 막 무한도전이라는 정말 막 지은 이름인데요. 그런 애들이 만든 이제 또 영상이고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저희 학교 캠퍼스가 너무 예뻐서 그걸 춤으로 돌아다니면서 소개하고 싶었다 해서 만든 거고요. 또 지스트의 응원가를 만들고 싶다 해서 우리들의 지스트 뮤직이라는 우지직이라는 팀도 있고요. 또 지스트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해 보겠다 해서 지스타일이라는 팀을 또 창업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때 발생한 그 수익금을 학부생들이 저희 학교에 또 기부를 해서 아까 그 해외 나가는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도 했어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몇 가지 잘한 걸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그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때마다 배달비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기숙사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1인 주문 그 여러 가지가 다 배달비 발생하는 게 사실 좀 돈이 아까워서 그걸 한데 묶어가지고 배달해서 배달비를 없애는 이런 앱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앱은 실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스트 무한도전 프로젝트에서 학부생이 만든 건데 서울에서 상용화돼서 쓰고 있어요. 학부생이 그냥 만든 건데, 그래서 이 학생은 그 길을 자기 길로 찾아서 지금 현재 졸업하고 이쪽 분야에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요. 이 학생은 작년에 이제 또 창업을 한 학생인데 현재 창업 휴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자를 냈고 지금 되게 투자금을 많이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반려견 키우신 혹시 학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아지 수치 재기가 사이즈 재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진 한 장 찍으면 AI 기술로 사이즈를 측정해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강아지 옷들의 그 수치표, 치수표랑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자를 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많고요. 그거는 저희 또 학교 홈페이지에 오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한도전 프로젝트 말할 때 학생들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한 번도 안 한 학생은 있어도 한 번만 한 학생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들었는데 올해 경쟁률만 해도 저희가 20몇 개 팀 선정하려고 했는데 50몇 개 팀이
응시해서 계속 지원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 오셔서 꼭 하고 싶은 일 즐기셨으면 저희가 합니다. 네.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 저희가 역사가 약 10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87명 정도가 현재 졸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는 저희 학교의 자대로 석사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전공들이 좀 맞지 않아서 이제 타 대학으로 전공한 학생들도 있고, 예전에는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진짜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취업이다 보니까 취업한 학생들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지스트로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부생으로 들어올 정도의 아이들이면 여기 뭐 상위에 있는 되게 많은 그런 대학원들 다 진학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근데 굳이 왔다는 거는 저희 학교의 그 연구 환경 인프라에 굉장히 만족하고 4년 동안 다녔다. 그렇게 해석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취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네카라쿠베 요즘에 그런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생들은 다시 90% 정도가 우리 박사로 진학을 하고 있고요. 취업을 하는 학생들 정도 중에서는 50%는 기업체, 대기업 그런 IT 기업들, 25%는 정출연들, 그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기관들, 그리고 대학 이런 곳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같은 경우는 약 36%는 대학에 가서 교수님이 되시거나 연구자가 되시기도 하고요. 이제 포닥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아까 디지스트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아직 저희 지스트 대학이 설립된 지 10년이기 때문에 학부생 졸업하고 석사, 박사 다 마치고 나려면은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학원생들과 조금 섞여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수치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중에서는 국내 80%, 국외 20% 정도의 대학에 교수님으로 임용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들 중에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졸업해서 그 환경직 기술고시 5급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박주현 학생도 있고요. 조혜린 학생 같은 경우 좀 저희 재밌는 케이스인데 일반고 출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SAP 프로그램 해외 그래서 칼텍이라는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저희 학교에는 물리학과는 있는데 천문학과는 없거든요. 근데 평상시 듣고 싶었던 천문학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학생을 너무 좋게 보셔서 내가 잘하는 교수가 천문학과 교수가 호주에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석사를 해보지 않을래? 해서 그것을 수락해서 호주로 갔고 그 호주에서 썼던 논문이 정말 좋은 우수한 논문이 나와서 여러분 아시는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천문학과에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버드를 이제 선택을 해서 현재 하버드 박사에 가 있는 겁니다. 너무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꼭 우리 지스트 내부 진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프로그램들을 다 활용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학과를 찾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해외 나가서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 저희가 이런 IST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이처 논문을 게재한 일저자로 게재한 학생도 있고요. 이런 퍼듀 공대 같은 미국의 명문 공대로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창업 특허 이쪽 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변리사가 된 학생, 또 글을 쓰는 걸 과학적 이공계를 살려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SF 소설가가 된 학생, 아까 이렇게 창업한 학생, 또 문학을 되게 좋아해서 문학을 잘하는 이런 출판사 쪽으로 간 학생도 있어요. 완전 진로가 180도 틀어지기도 했죠. 또 최근에 제가 들은 학생은 과학고 출신인데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경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경제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산업은행의 입문 분야로 또 간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연락해 보니까 진짜 이 학생은 이공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너무 아끼는 제자다. 진짜 너무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학생 그 진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지스트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발표 중에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이 친구는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한 인터뷰를 보면 하고 싶은 걸 모두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지스트의 모토가 제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학, 창업, 취업 중 원하는 방면은 무엇이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뭘 했냐 보면은 창업을 하려고 창업 휴학을 해서 창업 준비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실제 교수님 연구 인턴 들어가서 논문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아쉽지 않았냐고 물어봤었는데 본인도 사실 그 논문 쓰는 게 힘들었지만 그 퍼블리시 됐을 때 그 짜릿함이 너무 좋아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인턴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본인이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춤추는 영상 그 막무한 도전도 했었고요. 저희 학교 홍보대사도 했었고 진짜 많은 걸 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른들이 많잖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아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고 선택을 했으면 내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후회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다 해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또 이거였는데요. 대학 친구는 사회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학생은 지스트에서 만난 인연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물어보지 않은 이런 내용도 되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정말 이따 전형 소개도 하겠지만 학생 한 명 한 명 뽑을 때 그 인성적 요소 정말 많이 보면서 뽑고 있거든요. 그 200명 정말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 정예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실이 조금 대부분 작고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자리 건축, 또 체육시설 여러 개가 있고요. 여러 군데 있고 학교 식당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2지간 사유인데요. 국내 최고의 수영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1레인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운영되고 있고 수질도 매우 좋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호텔에 사는 것 같다고 해요. 침대도 시몬스고요. 예.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고요. 세미나하는 공간입니다. 아까 무한도전 프로젝트 했던 학생이 끝나고 했던 인터뷰예요. 저희 대학 와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되게 응원해줘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행복하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형 안내는 제가 5분만 간단히 하고 이따 끝나고 저희 입학사정과 2명 왔으니까 뭐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C 1P 저희 인재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인재, 이런 인재를 기르고자 저희가 이런 능력들을 보고 있다. 이것들은 자기소개서 항목을 볼 때 저희가 평가 지표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잘 확인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외 대학이란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작년에 비해 바뀐 게 일반 전형을 저희가 5명 늘리고 특기자를 5명 늘리고 반대로 수능 우수자 전형을 10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 그 소수정예 200명을 뽑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고 조금 더 저희 학교랑 인재상이 맞고 친구들과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더 저희가 서류를 많이 보려고 이렇게 바꿨고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는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경쟁률입니다. 정시 경쟁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비율이에요. 이게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일반고에 가면 생각보다 일반고가 많네요. 이야기하고 또 과학고에 가면 생각보다 과학고가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던데 저희가 어떤 비중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또 만들어가는 거라고 오셔서 우리가 뽑은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뽑고 이렇게 일반고에서 뽑고 했는데 잘하고 잘해 나가면 좀 더 늘려도 되겠네. 과학고가 또 잘하면 과학고를 더 늘려도 되겠네. 이렇게 저희가 그때 그에 의해 상황을 보면서 또 이런 정책 결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은 이렇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주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비율을 보시면 인구 분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다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스트보다 조금 뒤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저희는 25% 정도 여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건 저희가 올해부터 대면 면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일정 26일부터 28일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제출이 작년에는 원서 접수 기간과 일치했었는데 이번에 이틀 연장했으니까 꼭 마감 기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일정, 모집 요강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저희가 3번만 작년에 비해서 바뀌었습니다. 1번, 2번은 대기업 항목과 일치하니까 교내 활동 위주로 나열하지 않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이 저희 지스트의 진학 의지를 조금 더 확인하는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서류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생부를 볼 때 진학 의지를 굉장히 잘 평가 지표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적어주시면 좋겠고,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문제풀이 형식에서 저희가 면접 방식이 제출 서류 기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본인이 한번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면접에 와서 면접관이 할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궁금하게 만들고 나를 면접장에 불러와서 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기소개서가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기 질문은 작년과 같습니다. 저희 교사 추천서 폐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이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말 서류 하나하나 빼지 않고 다 보지만 3년 동안 여러분 옆에서 지켜봤을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 정말 꼼꼼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선생님들께 잘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방문해서 또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작년부터 저희가 면접 비율을 10%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6대 4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류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대로 저희 수학 적합성 부분 교과, 비교과 확인하고 있고 3C 1P 아까 인재상에 맞춰서 인재 적합성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내용 하나하나 안 빼고 다 확인하고 있고요. 면접 시간 15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약 2개에서 3개 정도 질문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네요. 이따 오시면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기자도 똑같습니다. 다만 특기 비율이 일반 지원자보다 좀 더 높다. 비교과 영역에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확인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기자 준비하시는 분 끝나고 오시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능에서 제가 강조드릴 부분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차피 10명으로 줄였고 저희 학교는 수시든 정시든 수학, 과학을 다른 대학보다 조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학, 과학을 잘하시면 유리할 거고요. 과학은 10% 가산점을 주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다. 감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제가 급했네요. 시간 보고. 저희 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꼭 응원받고 모든 활동 다 누리시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졸업할 때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